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은 그 나스닥만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였고 다우하고 S&P는 강보합권 이상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중요하게 짚어보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3%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536%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1.5 이상으로 다시 금리가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유가는 여전히 상승해서 배럴당 WTI 기준으로 배럴당 74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요일 주말을 쉬고 월요일 시작한 우리 시장은 코스닥은 상승을 하고 코스피는 오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잠깐 상승을 갔다가 바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은 사고 또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았는데 뭐 외국인은 뭐 많이 판 거 아니고 그 순매도 규모로는 745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3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수가 주말 대비 하락을 해서 다시는 그 빨간 색깔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이제 뭐 아주 미세하지만 약보합권에 마감을 해서 주말보다 3,301.89 포인트니까 0.95포인트, 1포인트도 채 못 떨어졌어요. 거의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출발부터 개인은 뭐 매수세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일찌감치 그 코스닥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전체 시장 흐름에서는 비교적 좀 많은 847억을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가 지난 주말보다 5.78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퍼센테이지로는 0.57%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이슈 관련된 그런 그 미들캡, 스몰캡 이런 것들이 많이 코스닥에 포진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끌고 갔고 또 원래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이런 쪽에 좋아하시니까 개인 투자가들도 오늘 매수에 가담을 했고 또 뭐 기술적으로는 아직 코스닥이 그 사상 최고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멀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끼쳤고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지수 3,300을 가운데 두고 하루 종일 공방을 벌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겨우 어쨌든간 3,301.89포인트니까 오늘은 이제 그 3,300포인트를 코스피 지수가 지켜냈다는데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또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있죠. 이게 또 사상치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전주 대비해서 포인트로는 137포인트가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SCFI라고 부르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785.4예요. 그러면 7주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공매도 물량도 많고 그렇지만 워낙 뭐 업황 자체가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지니까 뭐 HMM 같은 거는 오늘 또 거의 3% 가까이 2.9%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건설주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건설주는 제가 뒤에 시장 얘기할 때 다시 좀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19의 그 델타 변이종이 자꾸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뭐 두 번 다 주사를 맞은 사람한테도 걸린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조심해야죠. 그래서 국내에도 256명이나 이 변이종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새로운 걱정으로 등장하니까 이제 여기에 관련된 주들 있죠. 뭐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조금 재미난 건데, 수도권에서 이제 7월 1일부터
6인 이상 사적 모임을 일부 이게 제한적이지만 허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프 관련 그 주식들이 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골프 의류, 뭐 용품, 뭐 이런 쪽에 돼 있는 것들이 근데 이거는 뭐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좀 아시지만 뭐 골프가 뭐 그동안에 골프장 회원권도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골프장 회원권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골프장 회원권이 오르고 골프장 북형이도 힘들고 요새 뭐 보통 부지런 떨지 않으면 공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이 골프장 사업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안 될 때 무슨 뭐 한 15분 간격으로 티업하다가 뭐 잘 될 땐 2분 간격으로 티업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꽉 차 있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나타났지만 그래서 골프장보다는 거기 이제 파생되는 뭐 골프 의류라든지 저도 입고 있지만 이게 뭐 꼭 골프 칠 때 입는 건 아니니까 골프 캐주얼로 입으니까 골프 의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공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있죠. 근데 이것도 한시적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뭐 여태까지 뭐 러닝 샷스 입고 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좀 재밌게 드리냐 하면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져서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뭐 이해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철강 쪽도 여러분 아시면 철강성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이거 올라가면 오히려 나쁜 거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판가에 그대로 전이될 거거든요. 그건 뭐 원유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그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면 원유가 올라가면 그 파생되는 기업은 그거를 마지막 프로덕트에 그걸 코스트업 시켜서 그거를 전이시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오른 만큼만 전이시키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분위기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또 철강 쪽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포스코보다도 뭐 포스코 강관이나 이런 철강 뭐 이런 쪽. 근데 이제 포스코가 중국의 허베이 철강이랑 뭐 합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제 철강 강관 뭐 이런 쪽들이 오늘 관련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이제 빠르게 해보죠. 오늘 뭐 이게 뭐 핵심이니까. 근데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말에는 이제 브런치 카페 좀 보시고 또 옛날 것도 한번 돌려서 시간 남으면 보세요. 그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아는 것만큼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이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었죠. 그 코스닥은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쉽게 못 오르고, 그랬던 게 이제 오늘 선물 같은 거를 보면은 기관들이 선물을 3천억 이상, 3,300억 이상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 비차익 말고 차익거래 프로그램에서 아마 그 현물 매도가 바스켓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시려면 그 브런치 카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런 걸 아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이제 달라져요. 그리고 뭐 시간 나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슬콘생도 많이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도 막 밤 늦게까지 뭐 밤을 뭐 12시는 안 넘기지만 늦게까지 여러분들 그래 주셔서 연습하고 또 해서 올리고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프로가 아니라서. 근데 뭐 하여튼 하는 데까지 저 원래 그 바쁜 거 좋아하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들어오시면 구독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구독 안 누르시고 가는 거보다 눌러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를 드릴 텐데 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시장이
이 요즘 같이, 요즘도 이제 그런 거에 속하지만 이렇다 할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빙빙빙 돌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슈들로 해서 막 1박 2일짜리 테마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이게 뭐, 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를 거듭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이제 장이 있잖아요. 특징이 없는지 이런 장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런 게 끝날 때 시장이 이제 방향을 잡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잡는 방향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향,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제법 그래도 속도감 있게 상대적일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속도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빙빙빙빙 돌고 있으니까 속도감 있게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건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이렇게 멈춰서서 빙빙 돌 때가 사실은 한 방향으로 나가는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상태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6월 말일 이틀 남겨놓고 오늘까지 갖고 계셔야지 중간 배당 타는 건 다 아시죠? 예, 3일 결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틀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시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앞장설 놈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놈이 뭐냐면 종목. 앞장설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떤 부담, 그러니까 뭐 그게 성장주건 경기 민감주건 다 고점 부담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걸 또 뭐 작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끌고 가면 뭐 엄청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튀어나가면 과연 뒤에서 쫓아와 줄까 하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각 섹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눈치 보죠.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내가 먼저 이게 딱 해서 이쪽이야 돌격 앞으로 하면 뒤에서 매수 세력이 쫙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왠지 안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뭐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뜻 앞장서서 끌고 나갈 그런 게 없고 잠시 그 인터넷 플랫폼 뭐 카카오 네이버 얘네들 갔었는데 뭐 오늘 카카오 뭐 네이버 다 조정 중이잖아요. 카카오 뭐 500원 올랐지만 뭐 좀 오른 거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아직은 조정 중.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 긴 장대음봉하고 거래량 터진 이후로 조금 조정 기간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 조정 기간 그리고 필요 없고 저건 해야 돼요. 저거 없이 그냥 가면 또 무너지니까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느낄 만한 매력 포인트가 시장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이 암만 이렇게 어려워도 야 이거 지금 들어가면 돈 벌겠다는 생각이 꽂히면 매수 세력이 들어오죠. 왜? 지금 이제 유동성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매력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갯벌에 썰물이 돼서 쫙 이렇게 이제 갯벌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갯벌에 가서 뭐 캐고 그러잖아요. 이게 갯벌 체험 이런 거 여러분 놀러 가시면 또 뭐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생업에 종사 거기서 뭐 낙지도 잡고 막 그러는데 그게 전제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물이 다시 들어올 거라는 거를 우린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갯벌에서 나와야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라는 문제는 뒤로 밀어놓은 거고 아직 아닐 뿐이지 점점 연말로 갈수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이 다시 들어와서 우린 언젠가 갯벌에서 나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전부. 근데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더라도 앞으로 물 들어올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그 갯벌에 진짜 매력적인 게 있으면 비싸고 맛있고 매력적인 게 있다면 그거 뭐 그래서 막 물이 막 발목에 찰랑찰랑 들어와도 마지막 순간까지 캐려고 하는 게 이제 심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그 심리 상태를 묘사한다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갯벌에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어떤 사람은 난 안 들어갈래. 그냥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그 시장의
주변의 유동성을 강력하게 시장으로 끌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시장에 없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실적 이런 얘기를 되뇌이는 거예요. 왜? 그게 실적 걔가 가장 가까이 와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 왜냐하면 보름만 있으면 뭐 보름 전에도 잠정치라는 이 이름으로 뭐 실적 나오고 뭐 하니까 보름만 있으면 우리가 그 실적을 시장에 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얘기하면서 그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미리 땡겨다 쓰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작 실적이 나왔을 때 아주 진짜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이래가지고 깜짝 놀란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실적이 아니라면 웬만해갖고는 강력하게 주가를 밀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실적 얘기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적이 나왔을 때 진짜 강력하게 갈 거냐? 아니면 어떤 실적 발표되면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말 수도 있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이 주식이 반드시 간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있는 거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기 실적 이런 것 안 따지고 나는 좀 긴 호흡으로 길게 보고 뭐 간다. 그래서 이제 좋은 주식을 모아간다. 재산 축적으로 그런 분들이라면 뭐 작은 주가 부침에 연연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빠지면 기분 안 좋죠. 그죠? 뭐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닌 거는 확실하지만 이 기분은 중간에 좀 안 좋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분 안 좋은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좀 잘못하면 멘탈이 거기서 무너져요. 멘탈이 무너지고 잘못 매매를 또 못 참고 하시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스텝이 꼬여서 막 전체적인 그 투자가 막 허물어지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적 좋은 종목만 손대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구태여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거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썸네일 제목인데 포트에 꼭 담을 만한 이 주식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에 많이 요청을 하시고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시장의 변화가 오면 얘기해 주세요. 이래서 그리고 말씀드려야죠. 그거 분명히 아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잘못 말씀드리면 이거 백만개미 한세구가 그랬으니까 이게 다 팔고 몰빵 치자 이러실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저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까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 제발 그 백만개미 당원답게 하세요. 이거는 그냥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시장을 한번 볼 필요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 뭐 내일 당장 이거 몰빵해서 사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대상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이게 우리가 이제 건설주 이러면 다 알지만 뭐 해외 건설 말고 국내 건설은 뭐 대부분 뭐 토목도 있지만 대개 집 짓는 거잖아요. 아파트 짓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첨단 성장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가치주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건설에서 뭐 책상하고 전화기만 있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가치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요즘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건설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설회사는 그냥 공사를 많이 하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뭐 건설회사가 공사를 해서 하는데 우리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일본 말로 악까지 손해나는 공사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공사를 자꾸 많이 하면 건설회사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되게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은 이 시장 건설 경기를 컨트롤하는 시장 정책하고 굉장히 관련이 밀접하게 있어요. 그게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의 변화가 좀 감지된다 이런 겁니다.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게 이제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들 많이 이제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야 모두 이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다 공급 확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그걸 막 내걸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현 정부에서도 이미 공급 확대 쪽으로 흐름을 틀은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직전 1년 동안 국내 수주 총액이 215조예요. 건설 수주 총액이. 그러니까 이게 그 전년 대비 31%가 지금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대 최고예요. 그래서 올 시작해서 6월까지 분양이거나 뭐 분양 공급 계획해서 그 나온 확정된 물량만 18만 세대예요. 그러면 이게 2015년, 16년 그 부동산 화랑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건설 정책이 조금 틀어졌다는 걸 우리가 이제 감지해야 되는데 더 앞으로 그러면 이제 틀어진 건 아는데 앞으로도 괜찮냐? 근데 대선 주자들이 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선 레이스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공이 다 모두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간주택을 100만 원으로 짓겠다. 이런 분도 이제 계세요. 그럼 그냥 집만 짓다 임기 끝난 거죠. 근데 뭐 어찌됐건 지금 이게 굉장히 국민적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면 결국 대선에서도 굉장히 주요 이슈가 될 거예요. 이 집 짓는 문제가. 집 짓는 문제가. 그래서 건설 경기가 그러지 않아도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서 건설 경기가 호황이 되잖아요.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인프라 투자 우리도 할 거고 그런 거 더하기 정책 모멘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조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 산업이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본 거예요. 주말에 이제 곰곰이 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올랐어요. 최근에 올랐지만 다른 업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직 오른 거 아니에요. 딴 것들 오른 거 비교하면 얜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좀 길게 몇 년간도 보시고 최근 것도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를 여러분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오른 것도 아니네, 이 정도는. 딴 것들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에서도 제가 이제 뭐 1년간 또 1월부터 6월까지 주택 분양 물량이니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적도 좋게 발표될 거라는 거죠. 건설회사는 그냥 일 많이 따면 수익 나요. 그게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죠? 일 많이 따면 수익 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건설회사 이렇게 했던 그 생각을 조금 지워볼 필요가 있다. 건설회사도 돈을 번다. 공사 많이 따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니까 오늘 또 외국인들도 오랜만에 건설회사를 사더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또 이게 제가 이제 이거 녹화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니까 외국인들도 오늘 건설주들을 꽤 샀네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그래 이거 뭐 물린 거 그동안에 다 팔아 없애고 내일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왕창 산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적어도 이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변화를 좀 감지하고 우리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건설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포트에 조금 일부 건설주가 이제 있어도 될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면 이거 여러분 이제 작년 연말에 제가 산업 쪽에 얘기하면서 요런 거 조금 있어도 될 법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랑 비슷한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뭐 제가 이제 그 산업재 같은 거 말씀드릴 때 그냥 대충 들으신 분들은 계속 이제 뭐 성장주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조금 우리 이거 이렇게 양다리로 좀 이럴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적시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이렇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이거 몰빵 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후회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얘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네.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또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